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시장 이슈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좀 짜보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짤 필요도 있겠어요. 내년까지 시장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다들 이제 예측도 하시고 시장 자료도 보고 그러실 텐데 오늘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현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정부의 목표는 코스피 5천을 불렀고요. 최근에 나온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그 이상도 부르는 데들이 생기더군요. 예. 채슬리 투자자문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천 네. 관련돼서 우리 한번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70% 정도 YTD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예, 그렇죠. 네. 주요국들 중 보면 S&P 500이 지금 13%, 나스닥이 1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1980년에 코스피가 지수 100으로 시작을 했는데 87년에 92%, 뭐 88년에 72%, 그리고 99년에 82% 오른 이후로 역대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뭐 21세기로 보면 2000년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결국 AI 투자 설비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나라들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랑 네. 대만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2012년에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비슷한 주식시장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었었고요. 그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을 하기 전에 니케이 225의 PBR이 1배 수준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는 니케이 225의 PBR이 2.3배까지 올라왔거든요. 집권 전 2011년 말에 니케이가 8,400에서 지금 5만 3천 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거의 지수가 한 6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 대만 가건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2018년에 가건지수가 네. 지금 11,000에서 지금 2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도 보면은 그 당시에 배당 소득 관련된 세제 개편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로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코스피가 지금 PBR 1.35배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코스피 6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가 결국 아시아 주요 지수들의 평균 PBR이 2.15배거든요. 네네. 우리 시장에 2.15배 만약에 적용을 한다 하면 6,400 수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JP모건도 우리 시장 6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사례에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좀 따라하는구나. 우리가 일본 봤을 때 이런 게 효과가 좀 있었으니까 한국도 아마 이 정도까지는 가겠지라는 생각들을 이제 외국계 IB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이제 3차 상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뭐 분리과세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의무 소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장기 투자에 뭐 세제 혜택 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게 시장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잘 걸어왔는데요.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자에게 네. 혜택을 주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01년도에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전 공제형 주식 투자 상품이 있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하는 금액의 5%, 1년을 투자할 경우에는 5%의 세액 공제가 있었고 2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7%의 세액 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주민세나 이런 기타 기타 세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 1년 투자하면 5.5%, 2년 이상 투자하면 7.7%의 세액 공제를 받는 형태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상품이 다시 나오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을 하고 있으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차등 적용을 하겠다. 혹은 지금 ISA나 세액 공제 받는 이 공제 폭을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기 투자자 관련된 내용으로 또 한 번 우리 주식시장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중국 시장 개장 상황을 저희가
연결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직 연결이 안 됐군요. 그러면 미국 보고 와서 저희 중국 시장 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셧다운이 끝났는데 셧다운이 끝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시장이 다시 좀 회복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시장이 좀 약해졌어요. 네, 보통 시장의 셧다운 영향을 보면 그냥 네.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S&P 500이 2.3% 정도 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후까지 2.3%라고 하면 그냥 단순 계산하면 12월 중순쯤 S&P 500이 7,000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 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때까지는 한 달 후까지는 미국에 좀 동조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좀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번에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 그동안 셧다운으로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20일에 이제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셧다운 이후의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셧다운 때문에 못 나왔던 뭐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일단 고용 상황부터 좀 보면 시장은 이제 4.3%대 실업률 정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고용 시장 너무 안 좋아서 금리 내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예, 우선 우리 작년이죠. 네네. 24년 8월 생각해 보면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을 때 코스피가 장중에 11%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은 실업률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0.2% 실업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4.3%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BOJ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도 하면서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촉발되기도 했었죠. 이만큼 뭐 경제 지표들 특히 실업률 관련돼서는 증시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간 셧다운이 있는 상황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에 43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에 고용 보고서가 두 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9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10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형태인데 9월 같은 경우는 셧다운 이전이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10월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네네. 10월 고용 보고서에는 실업률이 포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고용보고서 20일에 나오는데 시카고 지역 연은의 경우에는 9월에는 4.35 그리고 10월에는 4.36%의 실업률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예, 맞습니다. 시장 영향은 어떨 걸로 보세요 그러면? 예, 이 결국은 4.3%라는 실업률이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혹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새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샵룰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샵룰이라는 게 결국 실업률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아니다 요거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3개월 평균의 최저치,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때와 네. 최근 최근 3개월 평균 간의 차이가 0.5% 이상이면 실업률을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의 시작이야.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 12개월 동안 최저치가 4.1입니다. 그래서 샵룰에서 이야기하는 침체 시작 신호가 나오려면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고용 보고서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4.6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시카고에는 4.35, 4.36보다 한참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다라는 이 논리는 조금 지금은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게 최근에 보면 네. 미중 갈등도 있고 그리고 중일 갈등도 있고 네네. 이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동안 길었던 경제 지표 공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 50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예상과 조금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AI 투자가 버블이다 아니다 데이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네네. 그 지표 하나를 올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비 투자가 과하게 고점을 찍은 경우, 과거로 보면 닷컴 버블이나 2008년이나 셰일 혁명이 있었을 때 AI 설비 투자는 항상 고점이었다. 그리고 그 고점이 지수도 고점이었다. 근데 지금 상황도 이러한 설비 투자가 좀 고점이기 때문에 향후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이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오는 AI 수요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I 관련돼서는 이 지점이 한계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이벤트가 있는 이번 주는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야 되죠? 예, 시장이 상승 랠리를 네. 보일 때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들 보면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재무제표에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 수급이 쏠리게 되고 최근 하반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좋은 예였고요. 네. 그러다가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 최근에는 바이오였습니다. 뭐 반도체 인버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바이오 종목들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시장이 이러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 이렇게 순환매가 나고 있는데 요거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바이오 섹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인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가 하락할 때 여지없이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연내로 법안을 정리한다고 하는 배당소득 관련된 겁니다. 또 네. 연말 시즌에 배당이 있기도 하니까 배당주 위주로도 또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굉장히 고환율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출 대형주 위주로도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환매 장에서는 내가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을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매매 자체가 꼬여버리면서 네. 낮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팔아버리고 오르면 다른 종목을 따라가게 되면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많이 공부한 종목, 나하고 맞는 섹터, 종목들을 꾸준히 들고 가면 한 번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종목을 선택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내년 4월까지 할로윈 전략으로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내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말씀은 시장은 하방보다는 여기서 유지하거나 상방에 갈 가능성이 있다.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유망한 게 바이오나 고배당주, 특히 수출주 중심의 고배당주, 그리고가 코스닥 지수 ETF에 투자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분의 조재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